인천 세관에서 마약 범죄로 단속이 되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의 인천분사무소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관문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요. 인천항도 있고 수많은 여객과 화물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만큼 세간의 마약 단속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에서 마약 적발이 되었을 때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단속되자마자 구치소 등에 수감이 되는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바로 본국으로 송환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약 단속은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요, 마약 탐지견 검사도 하고요, 가방을 열어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작위 개별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특송 화물센터, 여객터미널, 국제우편물센터까지 촘촘하게 마약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나 물품이 나오면 간이 시약 검사를 하고 양성이면 본격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변 검사고요, 최근 며칠 내로 투약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 검사고요, 투약 직후에 고농도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바일 검사가 있고요, 모바일 검사의 경우에는 몇 달 전의 투약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검사입니다. 인천공항에 검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환승객도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세간의 단속 권한이 적용됩니다. 마약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밀수입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밀수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량 판매 목적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합니다. 단순 소지 투약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밀수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마약 투약자, 마약을 소지한 사람, 수입한 사람 등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세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세관에서 적발이 되면 체포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체포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발부되면 구치소로 수감이 됩니다. 발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송치된 이후에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을 경우 초범인지, 소지하고 있는 마약이나 수입한 마약의 양이 많은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밀수한 양이 많은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한국인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빈협약에 따라 체포 직후 본국의 영사관, 대사관에 통보가 됩니다. 빈협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통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만의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형 집행이 종료되면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져 추방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이 당연히 불가능하고 비자 발급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인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시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를 본국에서 복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복역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피벌룬이나 대마초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모르고 가지고 오신 경우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영장 발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하다가 수입하다가 걸리면 바로 체포되고 구치소로 수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로 체포하거나 수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유치장에 수감이 되고요, 이후에 영장 발부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약 밀수입이나 판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판을 마칠 때까지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 굉장히 은밀하게 증거 수집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모바일 검사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통해서 주고받은 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다 확인하고요, 수신 내역, 발신 내역들을 다 조회해서 어떤 사람과 언제,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계좌 추적도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요즘에는 마약 거래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추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누구인지 한번 밝혀지면 그 이후에 모든 거래 내역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적이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입국 관련 기록,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경우에 더 중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도 투약 횟수도 많을수록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에 선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 범행 동기, 치료 의지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았던 약을 출국하는 지인에게 주셨다가 지인이 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마약류의 경우에는 흔히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약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인지 몰랐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마약 사건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의 형사법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인천분사무소 김유석 변호사였습니다.